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은 챕터 13 Loading and Preprocessing Data with TensorFlow 해서 데이터들을 TensorFlow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oading and Preprocessing Data with TensorFlow 챕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API 해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API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 TensorFlow 모델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ensorFlow Record Format이라는 것도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때 떻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잘 기록해 놨다가 잘 불러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텐서플로우 리코드 포맷 아니고서도 다른 종류의 방법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텐서플로우 리코드 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기록해 놓았다가 기록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뭐 트레이닝 해보는 뭐 이런 부분이랑 3에서는 프리프로세싱 the input features 뭐 이 부분도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네, 텐서플로우 트랜스폼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뭐 이런 것들 더 학습해보고 이번 13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공부해 볼 것은 데이터 API라는 건데요. 요거 공부해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What if we have tons of data that do not fit in memor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읽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R에서 R이나 파이썬이나 뭐 이렇게 판다스에서 CSV 파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데이터가 보통 메모리 크기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전부 읽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살펴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불러오는 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그런 물음이 또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물음은 What would be a good way of using your memory?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그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델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물음들이 있을 텐데요. 그 데이터 API는 요런 부분들을 매니지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텐서플로우의 API예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API고 예제로 한번 살펴보면은 쉽게 X 해서 텐서플로우 레인지 해서 0부터 9까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0부터 9까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걔를 데이터셋으로 그 정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다뤄줄 수 있다. 뭐 이런 예제고요. 물론 뒤에서 가면은 아까 제가 질문드린 이런 것들에 답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예제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일단 기초적인 데이터 API 실행 예제는 이런 코드들이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데이터셋 API로 읽어드린 그 데이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함수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from tensor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그래서 데이터 API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array 0부터 9까지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 세 번 반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repeat 3이라는 메서드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0부터 9까지 이렇게 세 번 반복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 반복된 것들을 7개씩 뽑아가지고 배치로 해서 네, 뽑아주고 싶어요.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이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에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은 아이템 인 데이터셋, 데이터셋에 있는 아이템들로부터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 받아오는 애들이 이런 식이에요. 0부터 6까지,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0, 1, 2, 3.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데이터셋이 원래 0부터 9까지를 입력했는데 repeat 3이니까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이렇게 세 셋이 입력이 된 거고요. 배치해서 7개씩 나눠가지고 배치로 갖고 오겠다 하는 거니까 7개씩 배치로 나눴으면 이터레이션을 해줄 때 이 데이터셋을 아이템으로 받아와서 불러와 줄 때 보면은 0부터 처음에는 0부터 7까지 가져오고 그 다음부터는 8부터 이렇게 또 쭉 가가지고 1, 2, 3 끊어서 가져오고 네, 이런 식으로 7개씩 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예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함수들, 적용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map이라는 함수는 데이터의 싱글 데이터 오브젝트들에 적용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dataset.map 해가지고 람다가 함수 정의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람다 x 그래서 요 X가 지금 저 싱글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싱글 데이터 오브젝트가 여기 X에 들어가서 X의 제곱을 수행하는 여기 안에 땡땡 안에 있는 내용이 함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X 제곱 요 함수를 적용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0부터 9까지를 넣었으면은 0 X 곱하기 2죠. 네. 제곱은 요거고요. 네. x 곱하기 2니까 2x죠. 네, 그래서 0부터 9까지가 0, 2, 뭐 4 해서 점점점 18까지 나오는 네, 그런 게 그 아이템들이 되겠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는 아까 예제에서는 7, 그 배치를 7개씩 가져오는 거니까 7개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줘야 될 거는 이 함수들이 텐서플로우 펑션으로 컨버티블하게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를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apply는 applied to the whole data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적용되는 그런 함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엔 그 배치로 해가지고 7개씩 배치를 나눠놨었는데 이건 언배치 시키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셋에 언배치 시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젠 그러면 데이터셋이 배치가 없어졌으니까 0부터 2 해서 18 0 18, 0, 18 이런 식으로 그 3개 리피트한 거로 다시 구성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필터 함수는 필터 데이터 해가지고 필터링 할 때 옵션이 그 x가 10보다 작은 거 해가지고 그러면 10보다 큰 애들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10보다 큰 애들이 사라져가지고 아이템은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뭐 take라는 메서드도 있어가지고 take 3 하면은 3개씩 뽑아주는 뭐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데이터 take 3 0 네. 네, 그러면은 13장 로딩 앤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예제 코드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 읽는 부분은 먼저 실행을 시켜 놓았고요. 뭐 필요한 게 좀 깔리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 되면은 뭐가 안 깔린다라는 뭐 그런 에러들도 있는데 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뭐 자세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해 보면은 뭐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더 깔리는지는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일단 패키지들 필요한 것들을 대충 로드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데이터셋에서 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tf.range 10으로 해가지고 0부터 9까지로 텐서플로우 레인지 그 데이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x가 뭐냐면 x 보면은 텐서플로우 레인지로 해서 0부터 9까지 이렇게
텐서로 정의가 됐고요. 이 텐서를 이제 데이터셋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from tensor slices x 해가지고 요 예제로 이렇게 1차원 어레이 데이터를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제 이 데이터셋을 요 똑같은 작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예제인데 데이터셋은 tf.data.dataset.range 10 해가지고 뭐 요렇게 해도 똑같다 라는 그런 거고 아이템들을 살펴봐 주면은 데이터셋 for item in dataset 해서 데이터셋에 있는 아이템들별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아이템을 프린트 해주면 0부터 9까지 텐서들이 있는 거를 살펴봐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셋 API를 이용해 가지고 몇 가지 함수들을 써볼 수가 있는데 repeat 3 먼저 dataset.repeat 3 해주면은 이 0부터 9까지를 3번 리피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repeat dataset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for item in dataset repeat 3 print item 이렇게 해주면 아이템이 다 프린트가 되겠죠. 0부터 9까지 그리고 또 0부터 9까지 그리고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가 3번 반복되는 거가 이 repeat 3이라는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배치 7 하면은 이게 나오는 게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배치 사이즈가 7개니까 7개씩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or item in dataset 했을 때 여기서 for item in dataset repeat 3 하면은 배치가 뭐 1인 거니까 이렇게 한 개씩 나타나게 되는데 배치 7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아이템들을 7개씩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0부터 6까지 7개, 7부터 다시 1, 2, 3 해서 7개 이런 식으로 7개씩 잘라서 보여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map이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map이라는 메소드는 함수를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람다 x 해가지고 x가 그 싱글 그 변수고요. x에다 2를 곱하는 그 함수를 적용해줘라. 뭐 그런 함수를 매핑해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함수를 적용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살펴봐 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for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데이터셋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봐 주면 저희 데이터셋에 2가 곱해져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여기 밑에 코드가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은 데이터셋에 언배치를 해가지고 배치를 없애줬으니까 7개씩 지키던 게 다시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란 걸 사용해 가지고 x가 10보다 작은 것들로 추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의 필터링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take를 사용해 가지고 그 3개 data.take 3 하면은 앞에서 3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0, 2, 4가 찍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하면 0, 2, 4는 이미 뽑혔으니까 그 다음 번에서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게 되는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tf.random.setseed 해서 그 다음엔 셔플링 관련된 코드인데 먼저 좀 보고 그 PPT를 진행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range 10에서 repeat 3 해서 3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데이터를 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시킬 때는 이게 랜덤하게 제공해 주는 게 좋거든요. 트레이닝 할 때 에폭 1, 2, 3 이런 식으로 에폭이 진행할 때 그 각 에폭별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피딩 해주면서 그라디안 디센트에서 그 해당된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데이터를 공급해 줄 때 랜덤하게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닷셔플이라는 걸 써가지고 데이터들이 셔플돼서 그 랜덤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닷셔플이라는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로 해서 해보면 뭐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예제에서 미리 좀 봤는데 셔플링 데이터 해가지고 닷 셔플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섞어줄 수 있다는 거를 좀 미리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제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는 텐서를 이용해가지고 텐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왔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들로부터 트레이닝, 발리데이션, 이밸루에이션 셋 불러와가지고 뭔가를 해주고 싶다. 보통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일단 데이터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을 때 이 train files 해가지고 tf.data.dataset 해서 .list files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list files를 통해서 이 파일 이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파일 패스 데이터셋에서 요 데이터를 받아오려고 하면은 인터리브 요거를 통해서 읽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인터리브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조금 읽어와 줘야 되는데 요런 형식으로 해주면 돼요. 일단 람다 파일 패스 해가지고 이 파일 패스가 있을 때 tf.data.textLine dataset 해가지고 이게 텍스트 라인 데이터셋으로 해서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skip1 하면은 이 텍스트 데이터의 첫 번째 라인을 스킵하라는 건데 보통 첫 번째 라인이 뭐냐 헤더 정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id라든지 뭐 콤마 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 정보들이 있고 밑에부터 1, 뭐 32, 30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헤더 정보는 보통 쓸모가 없으니까 스킵 1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프리프로세싱 더 데이터인데 이제 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데이터를 읽었다고 치면은 그 읽은 데이터로 그대로 머신러닝 모형을 돌린다기보다는 프리프로세싱을 해주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헤더를 날렸고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서 그 수치들을 받아오는데 이 어떤 수치들을 받아올 때 여기 있는 것들을 표준화해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빼주고 이 콜럼의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콜럼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눠줘가지고 표준화를 해주고 싶다. 이러면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평균과 스케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프리프로세싱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리프로세싱 해줄 때 뭐 요런 라인들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궁금하잖아요. 예, 요거 예제 실습하면서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 데프스는 읽을 때 요거 개수예요. 그래서 지금 텐서플로우 플롯 32 형식으로 n 인풋 개수만큼 지금 예를 들어 n 인풋가 이렇게 5개라면 이 n 인풋가 5개면 이게 0이 5개가 생기게 되거든요. 0이 5개가 생기게 되고 이 5개 생긴 것들을 텐서플로우 컨스탄트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컨스탄트 0인데 이 0이 텐서플로우 플롯 32 형식으로 텐서플로우 그 형태의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데프스가 저장이 되고요. 얘가 record default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셋에서 이 데이터를 읽을 때 tf 플롯 32 형식으로 그 5차원 5개의 플롯 32 형식의 데이터를 읽어 오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디코드 CSV를 통해서 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오게 되는데 읽어올 때 콤마로 구분된 애들을 플롯 32 형식으로 이렇게 필드를 가져오게 돼서 X의 앞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5개 있었으면 마이너스 1까지니까 앞에 4개
앞에 4개가 X, 여기서 여기까지 앞에 4개가 X로 저장이 되고요. 마지막 얘가 Y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는 표준화를 해주죠. X에 대해서는 X의 민을 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눠가지고 이 X들은 표준화를 해서 저장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프리프로세스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이따가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예제로 해가지고 볼 텐데 예를 들어 요 해당 라인이 들어왔다면은 요 해당 라인에서 여기 2.782 얘가 y에서 아마 보스턴 하우징 y 값 저희가 예측해야 될 값일 거고요. 나머지 얘가 전부 x예요. 여기까지가 x 데이터고 지금 프리프로세스를 돌리면 이 x 데이터는 표준화돼 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그대로 저장이 되죠. y 값은 2.782는 그대로 저장이 돼서 이렇게 두 개의 두 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두 개의 텐서로 해서 프리프로세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13장 예제 코드 부분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캘리포니아 데이터셋 예제를 들고 와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요 캘리포니아 예제 CSV 데이터를 먼저 읽어온 다음에 그래서 지금 예전에 썼었던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를 하우징이라는 그 데이터로 읽어왔고 그 다음에 Xtrain, Xtest 그 다음에 Ytrain, Full Ytes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트레인 테스트 발리데이션 셋 전부 가져와줬고요. 그 다음에 요 스케일러 점 fit 해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저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돌린 코드들 중에 그 좀 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full 해서 좀 shape 이런 식으로 뭐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레인 데이터는 15,000개의 그 옵저베이션이 있고 8개의 인풋 베리어블들이 있고 y 테스트 점 y 테스트 점 shape 보면 y는 그 5,160개의 테스트 셋이 있고 뭐 한 개의 캘리포니아 하우징 메디안 프라이스 예측해야 되는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이 어떤 애인가 보면은 4개 정도 출력해 보면 이렇게 4개 정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x 트레인 x 테스트로 해보죠. x 테스트 5개 해보면 5개의 또 8개의 변수에 대한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min, xstd 이런 애들은 xmin 평균이죠. 그래서 인풋 들어오는 요 8개의 변수들의 평균과 분산을 저장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된 애들을 다시 파일로 저장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상황이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전부 메모리에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 예제에서는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를 전부 메모리에 불러서 그 다음에 뭐 분석을 진행했잖아요. 뭐 딥러닝 모형을 뭐 적합해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파일에 있는 채로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지금 save to multiple CSV files라는 함수를 짜서 저희가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하우징 데이터의 이 트레이닝 셋, 발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을 트레인 데이터, 발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냥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발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줄만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 보면은 앞에 8개가 X고요, 마지막이 Y,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건데, 이렇게 트레인 발리데이션 테스트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더 인포메이션도, 그러니까 파일에 쓸 때 그 헤더 파일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요 헤더 인포메이션도 출력을 해주고요. 헤더 콜즈 보면은 헤더 콜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을 닷 조인 해가지고 합쳐주는데 콤마로 조인을 하니까 헤더는 이렇게 콤마로 합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헤더 인포메이션과 그 트레인 데이터와 그 헤더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20개의 서로 다른 CSV 파일로 저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요 함수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안 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 요 파이썬 코딩 쪽으로 더 궁금하면은 이런 함수들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파일로 20개 나눠서 저장하는 코드가 만들어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심 있는 학생들 공부를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20개의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을 한번 돌려보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제 20개의 파일로 저장해서 돌리게 되는데, 저장되는 디렉토리가 데이터셋의 하우징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os.listdir 쳐보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현재 디렉토리에 데이터셋이라는 폴더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셋 사실 데이터셋 폴더에 데이터셋에 하우징이라는 폴더가 생겼을 텐데, 왜냐면 여기 보면 데이터셋에 하우징이라는 폴더니까 데이터셋에 하우징이라는 폴더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셋에 하우징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CSV 파일들, 저희가 만든 파일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트레인용으로 트레인 파일즈가 트레인 파일 패스즈, 트레인 파일 패스들이 이렇게 20개가 있고요. 이 20개의 파일 패스들의 파일들이 실제로 잘 생겨 있는 거 os.listdir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CSV 파일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판다스에서 read CSV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예제로 하나를 읽어보면은 트레인 파일 패스 0번에 있는 그 데이터를 앞에 헤드에서 5개만 읽어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텍스트 모드로 그냥 읽어가지고 with open 해서 요 CSV 파일에서 그 앞에 5줄 이렇게 읽어주면은 텍스트 파일로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인 파일 패스는 20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고 해줄 수 있는지 데이터 API를 통해서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인데, 여기까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스킵. 여기 부분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런 파일 패스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tf.data 데이터셋에서 리스트 파일즈에서 트레인 파일 패스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저희 데이터셋에 이 파일 패스들이 이렇게 딱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이 파일 패스들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파일 패스 데이터셋에서 .interleav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파일 패스에 있는 거를 텍스트 라인 데이터셋으로 읽어와요. 읽어오는데 여기서 skip 1 해가지고 헤더 인포메이션을 빼고 읽어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빼고 읽어와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데이터셋을 앞에 5개를 불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데이터 같아 보이죠? 데이터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텍스트 스트링이에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요 데이터셋에 있는 첫 번째는 그냥 텍스트 스트링인데
콤마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방법이 이 tensorflow.io.decode.csv에서예요. 그래서 decode csv 하니까 콤마 세퍼레이티드 요 파일들을 이제 1, 2, 3, 4, 5 이렇게 떼서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네를 1, 2, 3, 4, 5를 떼서 저장을 하는데 요 예제에서 저희가 recording default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1, 2, 3, 4, 5 해서 콤마 세퍼레이티드로 5개를 받아올 건데 이 5개의 위치에 대한 recording default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recording default를 여기서 지정한 건 0, np.none, 그 다음에 tf constant, 뭐 여러가지 다른 형식으로 디폴트를 지정해 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1, 2, 3, 4, 5 해가지고 디코드 CSV로 디코딩을 했는데 보면 저장된 1, 2, 3, 4, 5가 다 형식이 틀려요. 1은 인티저 32, 2는 플롯 32, 뭐 3은 플롯 64,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리코딩 디폴트에 해당하는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 형식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 정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싱이 있는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실행을 안 해서 그렇고요. 네, 미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리코딩 디폴트에 있는 애가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0이라든지 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미싱이 있는 경우엔 디폴트 값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건 에러가 나는데 여기 5번째가 미싱이 되니까 에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네, 보면 recording default의 이 5번째는 tf.constant에서 여기 디폴트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으면은 요거를 했을 때 에러가 안 날 텐데 네, 지금 여기가 이게 정의가 안 나 있는 경우에는 그 recording 그 미싱이 일어나면 에러가 나게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지금 5개를 인풋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recording default는 인풋을 5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여기서 7개 집어넣었어요. 이러면은 이래도 에러가 난다는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tf.io.decode CSV 사용해야 된다라는 예제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리프로세싱 함수를 이제 decode CSV 메소드 써가지고 만들어 본 게 지금 요것과 같은 함수예요. 여기서 defs를 통해서 recording default를 정의를 해줬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코드로 풀어가지고 해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고요. 먼저 이 0에다가 n 인풋, 여기 n 인풋가 8이잖아요. 그럼 0에다가 n 인풋을 곱하면 뭐가 나오나 이렇게 살펴보면 0에다가 n 인풋 8개 곱했으니까 8개짜리 어레이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요거 해주는 건 어떤 역할을 할까 해보면 이제 이 8개짜리 어레이의 형식을 텐서 어레이 형태로 바꿔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진 디폴트가 recording default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는 데이터에서 미싱이 발생할 때 이 0으로 해서 미싱 밸류를 대체해서 집어넣는 효과를 주겠다라는 거를 여기 라인까지 한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에서 하는 거는 그 마지막 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8개의 인풋을 받는데 앞에 7개를 X로 해서 저장을 하고 마지막 하나를 Y로 해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리프로세싱을 지금 주어진 라인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받는 X에 대해서는 표준화, 평균을 빼주고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눠가지고 그 표준화된 값들이 이렇게 앞에 첫 번째 어레이로 텐서 어레이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텐서는 2.782, 여기 2.782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전부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부분부터는 PPT 다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Putting Everything Together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해가지고 함수로 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트레인용, 발리데이션용, 테스트용 이렇게 리스트 파일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여러분들 데이터셋 API에서 리스트 파일즈라는 메서드를 사용해가지고 이 파일 패스들을 입력받은 다음에 뭐 repeat 사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복사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기다가 interleave를 사용해서 주어진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읽어준 애들을 셔플 한 다음에 프리프로세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로 해서 배치 사이즈만큼씩 그 제공을 해주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프리패치라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뒤에 슬라이드에서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utting Everything Together에서는 뭐 요거를 전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함수로 만들어서 파일 패스들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주어진 파일 패스들을 리스트 파일 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셋 형태로 만들고 요 파일 패스들의 interleave를 통해서 각 파일 패스들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는데 스킵 1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라인인 헤더 정보 빼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준 줄에 대해서 요 프리프로세스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각 라인별로 X는 표준화시켜서 입력을 받고 Y는 그대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셋으로 입력을 받아 놓고요. 그렇게 받아 놓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셔플 적용하고 그 다음에 repeat 적용해 가지고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return에서는 데이터.배치 해가지고 배치 사이즈만큼씩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패치도 적용을 하는 이런 종류로 구조로 이렇게 그 전체적인 함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프리패칭, 아까 제가 프리패칭은 뒤에서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프리패칭은 어떤 거냐면 by calling prefetch 1 at the end we are creating a dataset that will do it best to always be one batch ahead.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프리프로세싱을 그러니까 GPU를 사용할 때 CPU를 사용해서 하는 작업이랑 GPU를 사용해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그 모형에 학습시키도록 준비해 주는 과정은 이렇게 CPU에서 돌아가고요. 이 CPU에서 다 돌아가면은 그 해당 배치를 GPU로 넘겨가지고 그라디안 디센트 뭐 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 GPU에서 일어나고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배치를 CPU에서 프리페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 된 애를 이제 또 GPU 써가지고 하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좀 비효율이 발생하죠. 보니까 GPU를 안 쓰는 시간이 있고 CPU도 안 쓰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최소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패칭을 시작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데이터 첫 번째 거 프리페어하고 프리페어 된 거를 GPU로 넘겼을 때 넘기자마자 바로 그 두 번째 거의 프리패칭 두 번째 데이터셋의 프리퍼레이션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GPU에서 첫 번째 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두 번째 거 그냥 바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여러분의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도 더 단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게 커다란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트레이닝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이러면 당연히 뭐 프리패칭도 써야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살펴봐 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아무튼 프리패칭이라는 테크닉은 지금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그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일단 트레인셋은 csv 언더바 reader 언더바 dataset 해가지고 train file path, 뭐 validation file path, test file path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도 이렇게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쭉 해주면 되고, 네, 이렇게 해주면 끝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게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우징 데이터 예제에 대해서 지난번엔 그냥 해가지고 어차피 똑같이 돌렸잖아요. 똑같이 돌렸는데 지금 돌린 거랑 그때 돌렸던 거랑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르지? 뭐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더 데이터를 다룰 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train file path 뭐 이런 거 지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 파일,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 파일들에 저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형을 돌릴 때 그 필요할 때 그 파일의 그 부분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기존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돌렸던 모형 같은 경우에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이 전체 데이터를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가 있으면, 메모리가 이만큼 있으면 이 전체 데이터를 여기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이 메모리를 다 쓴 다음에 여기서 그냥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모형을 접합한 거고요. 지금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 32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여기 필요한 파일에 필요한 부분에만 가가지고 걔네들 데이터를 가져와서, 메모리는 요만큼만 조금만 쓰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 조금만 쓰는 거 가져와가지고 그라디안 업데이트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는 다시 프리 시켜준 다음에 뭐 다시 그 첫 번째 그가 끝나면 두 번째 또 다시 와서 또 필요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만 읽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부터 직접 접근해가지고 읽는 방식이 그 메모리 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해주는 방식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이 회사에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게 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공부를 해가면 좋고요. 물론 지금 요거는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셋 API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보면 상황에 따라서 뭐 요런 API를 안 쓰고 자체적으로 요런 구조를 만들어서 뭐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런 식으로 요번에 공부하는 요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방법은 텐서플로우 데이터 API를 이용해서 파일들로부터 받아오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요게 그 중에 한 방법이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했었던 부분들, 예제 코드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하나로 쭉 이어가지고 함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CSV reader dataset 이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 파일 패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파일 패스가 들어오면은 tf 데이터 데이터셋 리스트 파일즈 해가지고 요 데이터셋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 사실 그 위에서 학습했었던 부분 중에 이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tf.data.dataset.list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 패스를 열거한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interleave로 해가지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skip 1 사용해서 헤더 지워주고 쭉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셔플 해주는 부분은 위에는 없었지만 뭐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데이터를 이제 프리프로세스 함수에 돌려가지고 그 뭐냐 X 데이터에 대해서는 표준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있겠고,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각 배치별로 나눠가지고 네, 나눠져서 공급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그 셔플 같은 게 필요한 게, 이 셔플이 없으면은 그 디폴트가 이 데이터셋이 입력된 그대로가 그 계속 주어지는데, 이 그 트레이닝 할 때 이게 랜덤하게 그 32개씩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개면씩 공급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매 에포크마다 이렇게 셔플이 될 수 있도록 이 셔플 함수 추가해주는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프리패치 이거 넣어줘가지고 그 해당 단계 프리프로세싱 끝나고 GPU로 넘겼을 때 그 다음 단계의 프리프로세싱을 미리 진행하도록 해주는 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CSV 언더바 리더 언더바 데이터셋 해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돌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X 배치랑 Y 배치를 트레인 셋에서 take 2 해가지고 2개 정도 가져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배치 사이즈가 3이기 때문에 이게 3개씩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3개 가져오고 Y 밸류도 3개 가져오고, 그 다음에 take 2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를 2번 꺼낸 거죠. 그 배치 3개씩 2번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 꺼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한 배치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오면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용해서 모형을 트레이닝 해주고, 뭐 그 다음 배치 요 배치로 넘어가서 트레이닝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셋, 발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에 모형 부분이죠. 모형 부분에서 덴스 레이어 30짜리 하나 단 다음에 예측해주는 덴스 레이어 하나 또 달아가지고 민 스퀘어 에러 로스 사용해가지고 컴파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팅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피팅 해주면은 이렇게 잘 돌아간다 라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네. 그 로스 발리데이션 로스 뭐 이렇게 그 잘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셋에서 테스트 셋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로스가 0.4788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려면 네,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 하면 된다라는 뭐 그런 것도 네. 네, 그 예제 코드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서 이 트레이닝 스텝도 여러분이 12장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커스텀 트레이닝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이렇게 에나담으로 정의를 하고 로스 펑션 MSE 로스로 정의를 한 다음에 넘버 오브 에폭스랑 배치 사이즈 지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각 에폭마다 스텝 어떻게 얼마나 돌아가야 될지 이런 개수들 다 계산을 해서 각 배치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레인 셋 있잖아요. 트레인 셋 있는데 거기서 테이크 해서 토탈 스텝스, 토탈 스텝츠는 그러니까 전체 얼마나 몇 스텝 돼야 될지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토탈 스텝만큼 그 트레인 셋에서 계속해서 테이크를 해오면서 글로벌 스텝을 올려가면서 여기 그라디안 테이프 사용해가지고 매 스텝마다 그 각 배치들을 집어넣고 그라디언트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그라디언트 사용해가지고 그 파라미터 해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손으로 짜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그리고 표현하는 형식을 글로벌 스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폭은 5개, 배치 사이즈는 32개 돌아가는데 그거를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를 글로벌 스텝으로 해가지고 표현해 준 코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필요에 맞게끔 해가지고 네, 그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코딩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트레인 과정을 텐서플로우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모델 콤마 5 하면은 에포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관심사에 따라서 여기 안에 내용들을 바꿔가지고 글로벌 스텝 표현을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다른 라인에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셋 사용할 때 아무래도 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헬프 네 여기 펑션에 디스크립션들을 쭉 받아와서 적어본 것들인데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뭔가 하다가 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런 메서드들의 헬프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코딩을 해주면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제였고요. 그 다음에 TF 레코드 부분은 다 PPT 공부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TF 레코드 포맷이라는 내용인데요. TF 레코드 포맷 같은 경우엔 TF record format is TensorFlow's preferred format for storing large amounts of data and reading it efficiently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빅데이터 갖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를 파일로 놓고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데이터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면 지금 여러분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컴퓨터 안에 메모리가 너무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다 우겨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파일에 효율적으로 써놓고 그러니까 보통 메모리는 되게 작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되게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빅데이터를 이 파일에다 다 써놓고 이 파일에서 조금씩 가져오면서 트레이닝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파일로 쓸 때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써놓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걸 효과적으로 써놓는 방법은 바이너리 포맷으로 저장을 해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이너리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해서 해놓는 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 TF 리코드라는 거는 텐서플로우에서 쓰는 이걸 바이너리 저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배우고 나서 이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싶을 때 이 TF 레코드 이용해 가지고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모형을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던 시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쓰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TF 레코드는 처음인데 아무튼 TF 레코드는 텐서플로우에서 preferred 하는 그런 바이너리로 저장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TF 레코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 TF 레코드 해서 write 할 때 mydata.tf record 해서 TF 레코드 포맷으로 myData를 저장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두 가지 예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하면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뭐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다. 뭐라는 뭐 그런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텐서플로우 리코드 바이너리 포맷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Data 예제인데요. TensorFlow record의 myData.tf record에다가 이런 첫 번째 라인에는 this is the first record, 두 번째 라인은 and this is the second record라는 거를 적용해서 저장을 시켜 볼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os.listdir 하면 mydata.tf record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mydata.tf record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with open 해가지고 mydata.tf record를 읽어가지고 그 데이터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s is the first record and this is the second record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파일 패스를 mydata.tf record로 한 다음에 그 tf record 데이터셋에 파일 패스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for item in dataset 해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셋을 불러와 주면은 첫 번째 라인 읽었을 때 this is the first record, 두 번째 라인 읽었을 때 and this is the second record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거를 예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다른 TF 레코드 예제인데요. 파일 패스를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은 아마 그 파이썬 코드 이거저거 많이 써본 사람들은 이제 알 텐데 for i in range 5 해가지고 i가 0, 1, 2, 3, 4로 4개 도는 동안 my test 요 안에다가 포맷 안에 숫자가 들어가죠. i가 0 처음에 0에 들어가서 my test 언더바 0.tf record 뭐 그래서 파일 패스는 my 언더바 test 언더바 0.tf record부터 해서 i가 0부터 4까지 가는 거니까 5개의 파일 이름들이 이 파일 패스에 저장이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리스트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for문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 이런 코드들 좀 공부해 보면서 익숙해지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파일 패스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준 파일 패스에 enumerate 써가지고 0, 첫 번째 0 파일 패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numerate 형식으로 포문이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파일에 대해서 with tfof에서 writer 해가지고 writer를 해주는데 첫 번째 파일에 write 해주는 거는 이런 식이죠. 파일 i는 그 0이니까 처음에 0 파일 0이고 record j가 012 해가지고 그 3개가 리콜드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0번째 파일에 012 해가지고 리콜드가 이렇게 땅땅땅 3개가 그 한 줄씩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각 5개의 파일에 012 그 012 해서 파일 0 리콜드 0 파일 0 리콜드 1 해서 그 각 파일마다 리콜드 012가 남는 뭐 그런 코드가 여기까지의 코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에 남겨주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 os.list dir 해서 쳐주면은 my test 0, 1, 2, 3, 4 여기에다가 지금 그 각각의 그 파일에는 파일 그 해당 파일에 record 0, 1, 2 해가지고 세 줄의 기록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가져와가지고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num parallel with는 3 해가지고 파라렐하게 3개씩 읽어주니까 그 0번째 그 파일 012가 동시에 읽으면서 파일 012에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record 0이니까 record 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 012에 두 번째 적혀 있는 게 record 1이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혀 있는 게 record 2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 4, 뭐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남은 것들 이렇게 읽어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TF 레코드로 기록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텐서플로우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셋으로 받아와가지고 뭔가 머신러닝 트레이닝 할 때 써주면 된다. 약간 그런 종류의 예제고요. 요 두 번째 요거는
압축 형식으로 저장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좀 공간을 적게 쓰고 싶으면 gzip 형태로 컴프레스된 타입으로 저장해도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 PPT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Brief Introduction to Protocol Buffer 해가지고 이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을 할 때 뭔가 포터블하고 익스텐시블하고 이피션트한 그런 그 형식이에요. 구글에 의해서 발명된 이런 형식인데 이런 형식을 어떤 식으로 그 쓸 수 있는지 뭐에 대한 예제예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프로토 버프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신텍스 문법은 프로토 버퍼 버전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person이란 거를 string 형식으로 name을 가져오고 integer 형식으로 id를 가져오고 repeated string 형식으로 이메일을 가져온다고 이런 식으로 프로토 버프로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 프로토 버프를 사용해 가지고 이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from person 여기서 하면은 이런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건 person, name, al, id는 123, 이메일은 a@b.com. 그러면은 이제 print person 해주면 그 해당 person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person의 name은 al, person alice 뭐 앨리스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고요. person.email 0은 a@b.com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건 repeated string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메일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person.email.append c@d.com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메일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메일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erson이라는 정보를 바이너리로 저장하고 싶을 때 .serialize to string 이라는 그 메서드를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 정보가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정보를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정보를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폴터블하고 익스텐시블하고 이피션트한 바이너리 포맷이다 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프로토콜 버퍼라는 그런 형식이 있다라는 소개가 되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텐서플로우 프로토버프라고 해서 이 텐서플로우에서 활용하는 프로토버프 형식이고요. 그래서 프로토버프를 텐서플로우 안에서 사용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제로 person protobuf in TensorFlow에서 예제를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이 person 데이터를 텐서플로우에서 어떤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고요. 텐서플로우에서 example이라는 게 이렇게 define 돼 있어요. 프로토버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define 돼서 정의돼 있고요. 물론 이렇게 정의된 거를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애들을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이런 example은 프로토버프에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텍스는 프로토버프 버전 3를 사용했고 먼저 바이트 리스트는 repeated bytes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float 리스트도 repeated float로 정의가 돼요. 네, 그 다음에 int 64 리스트도 repeated integer 형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처라는 거를 만들어 주는데 이 피처는 one of kind 그래서 이 바이트 리스트나 플롯 리스트나 int 64 리스트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피처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features는 피처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이 features라는 게 또 정의가 돼가지고 이 피처를 가져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example이라는 애가 features를 갖고 있다는 거.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example이 정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텐서플로우에서 데이터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냐면
지금 앞에서 예제 들었던 person example이에요. 그래서 person example에 요 example 하면은 이제 example은 features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example의 features는 features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요 features는 요 각각의 요 feature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features는 feature를 갖고 있는데 이 feature는 이제 그 name이라고 하면 name이라는 피처를 바이트 리스트로 정의를 했고요. id라는 피처는 int 64 리스트로 정의를 했고 이메일이라는 피처는 바이트 리스트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거고 각각 바이트 리스트는 바인 리스트 해가지고 value는 앨리스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int 64 id 같은 경우엔 int 64 리스트 형식을 사용해가지고 value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앞에서 저장했던 person information을 TensorFlow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이너리로 TF 리코드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 버프랑 TF 리코드를 함께 써가지고 좀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도 이렇게 잘 저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렇게 TF 리코드에 프로토 버프를 사용해서 저장한 이 파일이 있다면 이 파일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읽어오고 어떻게 파싱할 것인지 뭐 그런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feature description 해가지고 name은 TensorFlow IO 해서 fixed length feature 해가지고 이런 TensorFlow string 아니면 TensorFlow integer, TensorFlow strin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eature description을 단 다음에 지금 for serialized example in tf.data.tfrecord 그래서 저희 데이터 있는 여기 아까 person example 데이터에서 tf.io.parse single example로 해가지고 serialized example 해가지고 feature description 형식으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feature description은 이런 description으로 해서 parsed example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parsed example에서는 name, id, emails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싱글 example을 불러올 때는 이런 함수를 쓰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치로 해가지고 러닝 할 때는 함수를 parse underbar example을 사용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배치 10 해가지고 여러 개의 배치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parse underbar example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뒤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작업들을 붙여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게 이 byte list can contain any binary data you want. 그러니까 byte list 형식이 어떤 형식이든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형식도 이 바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가 이렇게 무슨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렇게 바이너리 데이터 형태로 바이 리스트 쪽에 저장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예제 코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토콜 버퍼 사용해가지고 하는 부분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프로토 버프라는 형태이고요. 텐서플로우에 있지 않은 그런 프로토 버프라는 그런 형식인데, 프로토 버프를 사용해가지고 펄슨이라는 구조적인 데이터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person.proto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person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이런 형식을 쓰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os.listdir 활용을 해주면은 지금 person.proto라는 파일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프로토 버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컴파일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컴파일을 해주게 되면 이제 파이썬에서도 이 해당 형식을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컴파일을 거치게 되면은 os. 여기 그 뭐냐 ls person 곱하기를 사용해서 사실 저는 os.listdir을 사용했지만 다운포 치고 ls 치면은 그 해당 현재 있는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person.desk도 있고 여기 person pb2.py라는 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person을 임포트 해와가지고 파이썬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define 해준 이 person 데이터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읽어와 준 다음에 이제 person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person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person, name은 al, id는 123, 이메일은 a@b.com 해가지고 person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print person을 통해서 그 해당 person에 대해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person.name은 al인데 person.name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erson.email을 확인해주면 a@b.com인데 person.email 그 해당 person이 이메일이 여러 개 있으면은 뭐 두 번째 이메일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갖고 있는 person의 정보를 지금 이제 person이라는 정보를 살펴보면은 person 앨리스가 id가 123이고 이메일은 a@b.com 또는 c@d.com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정보를 바이너리 포맷으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포맷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 정보가 요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son2 해서 person2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parse from string s 해가지고 지금 요 스트링 있잖아요. 요 바이너리 포맷 스트링으로부터 person2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person2는 이 해당 바이너리 포맷이 앨리스에 대한 정보였잖아요. 그래서 person2를 확인해주면 똑같은 앨리스에 대한 정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person이랑 person2가 같냐 하면은 네,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프로토버프라는 형식이고요. 커스텀 프로토버프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텐서플로우 프로토버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프로토버프라는 형식을 텐서플로우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텐서플로우에서 적용된 프로토버프에서 요 example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근데 이 example이라는 거는 프로토버프 형식으로 요렇게 정의됐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돌리는데 이 코드가 나올 당시에 지금 텐서플로우 요 부분이 버그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지금 위에 코드로 해주긴 했는데 버그가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버그가 없어졌으면 이게 실행이 될 거거든요. 지금은 버그가 없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요 warning 달리면서 버그가 생겼을 때 지금 얘네들이 잘 동작이 안 하니까 그냥 요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그 동작을 잘 한다 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버그 고쳐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TensorFlow.train에 있는 byte list, full list, int 64 list 얘네들 다 정의된 방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가지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 person example을 정의를 할 때 이제 person example은 example의 지금 여기 보면 example은 features를 갖고 그 features는 지금 맵 해가지고 features의 features에서 얘네들을 갖는데 얘네들 name, id, email 해가지고 각각 feature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person example을 만든 다음에
mycontact.tfrecord 해가지고 그 tfrecord로 저장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person example 해서 확인을 해보면 TensorFlow 형식에서 person example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feature description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저희가 여기 그 프로토버프 형식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된 것들을 불러왔을 때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게 불러올 때 parse single example 해가지고 feature description 형태로 해서 얘를 받아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parsed example이 요 함수의 결과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parsed example이 뭐냐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은 뭐 이메일에 이메일 정보가 있고 아이디는 123, 네임은 앨리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정보들 세세하게 확인해 보면 뭐 이메일의 첫 번째 이메일은 a@b.com,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을 전부 출력해 보면 a@b.com, c@d.com 뭐 이런 거랑 이거저것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한번 살펴봤던 게 이미지 같은 것도 바이너리 포맷으로 저장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img 그 로드 샘플 이미지 통해서 img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img는 이렇게 그 3D 텐서예요. img.shape 살펴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427,640,3의 3D 텐서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3D 텐서의 형태도 바이트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장하면 되냐면 이 example에서 이 features에서 이미지라는 거를 하는데, 이 이미지라는 거는 피처의 바이트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미지도 바이트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저장된 것들을 example with image feature example with image 그렇죠. 그래서 얘구나. 지금 바이너리 형태가 이걸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미지를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을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걔를 다시 디코드 JPG를 사용해서 이 바이너리로 된 그 이미지를 디코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디코디드 된 이미지는 이렇게 다시 원본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똑같이 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을 거예요. 이 디코디드 이미지도 그 형식이 디코디드 이미지 .shape 해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그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소리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데이터들이어도 이렇게 TF 레코드 형식으로 바이너리로 저장하고 읽어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거를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 여러분들 텍스트 데이터 다룰 때는 시퀀스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지 데이터 어떻게 저장할지도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퀀스 데이터, 그 텍스트 데이터, 그 워드들의 시퀀스들을 뭐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지 뭐 이런 쪽 부분이고요. 그래서 handling list of list using the sequence example protobuf라고 해가지고 시퀀스 example이라는 프로토버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조금 예전에 정의됐었던 부분이랑 다른 부분이 feature list인가? 아무튼
네, 그 시퀀셜한 정보를 이거 비교해 보면은 앞에서 정의되었던 example하고 요 시퀀스 example 여기 요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시퀀스 리스트를 다룰 수 있게끔 네, 조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예제들은 코드에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예제죠. 시퀀스 example. 그래서 이제 그 뭐냐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엔 시퀀스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런 텍스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TF 리코더에 저장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퀀스 example이라는 프로토버프 형식으로 저장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시퀀스 example 정의된 형태는 요거 지금 이것과 같고 물론 제가 설명드린 그 PPT 슬라이드 정의와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 예제 역시 그 에러가 났었었나 봐요.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돌리면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요즘 요 버그는 고쳐졌는지 다시 그대로 책에 있는 코드 그대로 돌려도 에러가 안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example 같은 경우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author id는 1, 2, 3이고 뭐 feature 해가지고 update, title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feature list 해가지고 시퀀스의 리스트들이죠. when the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시퀀스 리스트들이 이렇게 다 시퀀스 형태로 다 잘 저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시퀀스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에는 시퀀스 example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컨텍스트 정보는 features 이용해 가지고 그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리스트 피처 같은 경우엔 네, 이렇게 저장이 되죠. 시퀀스 example 해서 저장을 하는데 컨텐츠에는 아까 피처 리스트에서 아까 앞에서 만든 요 컨텐츠를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의 피처 리스트에 그 피처는 코멘트 피처즈랑 그 피처는 콘텐트 피처 해서 얘네 둘 다 피처 리스트로 이렇게 만드는데 네, 콘텐트 피처랑 코멘트 피처를 이렇게 콘텐트 인 센턴스 해가지고 이 콘텐트 있는 거 지금 이게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얘랑 얘. 그래서 콘텐트 피처가 콘텐트에서 센텐스 해서 센텐스 첫 번째 센텐스 두 번째 센텐스 각각 돌면서 이 첫 번째 센텐스가 월드 투 피처 안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프로세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센텐스가 들어가서 월드 투 피처즈에서 프로세싱이 되는 건데 이 월드 투 피처로 프로세싱 되는 과정은 여기 이 함수에 적힌 대로 되고요. 그래서 words가 list of words고요. 그래서 그 list of words가 입력을 받았을 때 이 words in word 그 list of words의 각각의 word에 대해서 각각의 word들을 UTF-8 형식으로 인코딩 해가지고 바이트 형식으로 리스팅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이렇게 시퀀스 정보들이 저장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런 시퀀스 형태로 저장된 정보들도 serialize to string 해가지고 이 바이너리 형식으로 이 해당 정보를 바이너리 형식으로 serialized sequence example 해서
이렇게 바이너리 형식으로 잘 저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이거는 어떻게 파싱하고 읽어오는지, 그래서 싱글 시퀀스 example로부터 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서 파싱해 가지고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TF 레코드 부분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프로세싱 더 인풋 피처스 부분은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에 그 트래디셔널 데이터 뭐 할 때 배우긴 했었어요. 그래서 스킨런 사용해 가지고 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스탠다디제이션 이렇게 평균 빼고 분산을 빼준다는 이런 거나 아니면 제로 원 모든 데이터들이 0하고 1 사이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제로 원 민맥스 노멀리제이션인가 뭐 아무튼 그런 종류들을 배웠었는데요. 이런 종류의 프리프로세싱을 레이어 안에서 모델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들 때 모델 레이어 안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API 안에서도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종류의 내용들을 여기 챕터에서 좀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예제로 담은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이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트레인 데이터 사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델 안에 이렇게 레이어 람다 함수 사용해서 레이어로 넣어줄 수 있다 라는 예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해당 내용을 좀 더 예쁘게 코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스탠다디제이션이라는 레이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레이어 클래스는 어댑트라는 함수랑 콜이라는 함수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어댑트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민이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학습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모형을 돌릴 때에는 여기 모델 add standard layer 해서 요 모형 안에서 돌아갈 때에는 지금 사전에 계산된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콜할 때는 요런 부분이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코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encoding categorical features using one-hot vectors 부분이 있고요. one-hot vector는 one that takes only the value 0 or 1 to indicate the absence or presence of some categorical effect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더미 베리어블 배우셨을 텐데 그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베리어블이 있는데 어떤 베리어블이 사과나 배나 아니면 수박 이런 거를 나타내는 베리어블이라고 있을 때 이런 애들을 사과 100, 배인 경우엔 010, 수박인 경우엔 0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리어블 를 이렇게 추가해서 얘를 실제로 머신러닝 돌릴 때 넣어주는 뭐 그런 기법이 원핫 팩터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encoding categorical features using embeddings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에서는 이제 임베딩을 할 때 사과, 배, 수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과는 100으로 인코딩이 됐고 배는 010으로 인코딩이 됐고 수박은 001로 인코딩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해야 될 차원수가 너무 많아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텍스트 개수가 5,000개가 있다고 쳐요. 아니, 텍스트의 단어 개수가 5,000개 정도를 표현하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 그 5,000개의 단어들이 전부 각각 이렇게 칼럼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단어 개수만큼. 근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I am 탐, 뭐 이런 예제가 있을 때 그럼 I 있는 부분만 1이고 여기 I가 있고 M이 어딘가 있고 탐이 어딘가 있을 때 I라는 나타내는 벡터는 I란 걸 나타내는 벡터는 0, 0, 0 다 0이고 I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그 백어볼즈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뭔가 그 0이 엄청 많고 그 데이터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그 매트릭스 형식으로도 좀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의미론적으로도 이 벡터가 이 단어를 그런 걸 잘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나온 개념이 embedding, word embedding이라고 해가지고 embedding is a trainable dense vector that represent a category.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5000 차원을 써야 되는데 이 5000 차원을 예를 들어 한 30차원 정도로만 요약을 하고 근데 이렇게 30차원으로 요약을 하면서도 그 단어들 간의 시멘틱 그러니까 단어들 간의 관계성이 보존되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인베딩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 책에서 나오는 예제는 킹, 맨, 퀸, 워먼 예제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예제예요. 이게 월투백 페이퍼, 미클로브 월투백 페이퍼에서 등장했었던 예제죠. 그래서 뭐냐면 그 맨하고 킹 그래서 여기 그 맨이라는 게 그러니까 50차원 공간 속에 벡터들이 인베딩이 되었다고 쳐요. 그래서 맨이라는 벡터는 여기 이 점이고 킹이라는 벡터는 여기 점에 표현돼 있고 워먼이라는 벡터는 여기 점에 표현돼 있고 퀸이라는 벡터는 여기 표현돼 있다고 치면은 킹이라는 벡터에서 맨이라는 벡터를 뺀 다음에 워먼이라는 벡터를 더하면은 이게 거의 그 퀸이라는 벡터에 가까이 위치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 간의 관계성이 보존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인베딩을 해주고 이런 게 인베딩의 목적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클로브가 제안한 월투백 같이 단어들을 그 인베딩 시켜주는 그런 그 인베딩만을 위한 기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머신러닝 모형에서 인베딩 레이어를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그 처음에 월투백 그 피처로 시작한다고 해도 그 뒤에 인베딩 레이어를 달아가지고 모형이 요렇게 5000 차원의 정보를 이렇게 한 30차원으로 요약하게 된 다음에 이 뒤에 딥뉴럴 네트워크 모형들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모형을 학습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인베딩이 학습되도록 뭐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 예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텍스트 쪽, 그 RNN 쪽 수업 그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쪽에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The TensorFlow Datasets 해가지고 TFDS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텐서플로우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들을 그 쉽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라는 그 모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인스톨해서 깔면은 엠리스트 같이 뭔가 유명한 데이터셋들은 tfds.load 해가지고 쉽게 데이터셋으로 로드해 와가지고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